저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해요. 모양으로 따져보면 얘는 지금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얘가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런 건 없으니까요. 맞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20이랑 31 인자로 넣었대요. 그럼 그냥 뉘앙스상 얘는 뭘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그냥 20, 30 더 해달라 라는 것 같지 않아요? 플러스니까. 잘 보세요. 제가 플러스는 5라고 했어요. 얘는 말이 되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한 줄은 뭘 의미해요? 변수 만들고 값 넣은 거네요.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정체가 뭐예요? 함수죠. 함수 실행이잖아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함수 실행한 거를 플러스에다가 넣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거는요? 5를 실행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한 거죠, 얘네. 여기 나오는 거는 함수명이어야 되는데 함수명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변수에다가 함수 실행을 넣겠대요. 지금은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되게 할 거예요, 얘를. 보세요. 네, 얘는 살려놓고 일단 디파인을 해보겠습니다. 디파인 플러스라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게 돼요. 여기는 일단 패스로 해놓을 거고, 얘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함수 하나 만든 거고요. 함수 하나 실행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요? 매개 변수가 빠졌잖아요. 인자가 2개 넘어가야 되는 함수인데 매개 변수가 비어있죠. 얘는 A랑 B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맞죠? 잘 보세요 이제. 자, 실행한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실행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50이겠네요 20이 A가 될 거고 30이 B가 될 거고, 얘를 실행하는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 A 더하기 B는 A는 20이고 B는 30이었으니까 프린트 50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걸 30 나와요 하면 안 돼요. 프린트는 총 2번 될 거예요. 플러스 함수를 2번 실행했잖아요. 근데 플러스 함수 안에서 프린트를 하고 있잖아요. 총 2번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이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자, x는 10 더하기 5래요. 프린트 x 하면 뭐 나와요? 이게 뭐 나와요? 15 나오는 거죠. 이것만 보자면 15가 나왔네요. 그죠? 근데 왜 10 더하기 5라고 안 나오고 15라고 나와요? 연산이 먼저 됐으니까죠. 연산이 된 결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연산이 된 결과는 15니까 15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또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갔다면은 얘가 15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 더하기 5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 연산을 하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랑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래, 좀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나와요? 얘는 35가 나오겠네요. 25 더하기 10이니까요. 그죠? 이게 그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하고 넣었으니까죠. 그죠? 얘가 먼저 실행될 거고 25 더하기 10이니까 총 35가 돼서 이 x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 여기까지 어떠한 연산 행위를 한 거네요. 맞죠? 그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 상황을 봅시다. 함수 실행을 했어요. 함수 실행은 어떠한 동작을 하는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함수 실행은 행위입니다. 자, 얘는 어떤 결과를 남기고 있나요? 얘는 어떤 결과를 남기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뭔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건데,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빈칸이에요. 그냥 얘는 뭐 남기는 게 아니라 출력하고 끝나는 함수예요. 그냥 출력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될 거예요. 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논은 왜 나왔어요? 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50은 왜 나왔어요? 이 함수가 한번 실행이 됐잖아요. 이 함수는 뭘 하는 함수예요? 20 넘기고 30 넘기고 얘네 더해서 출력하는 함수잖아요. 50 출력은 얘 때문에 된 거고, 노는 프린트 x 때문에 된 거예요. 즉 x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했던 이렇게 합시다. a k 5 더하기 10 5 더하기 5 프린트 k, 얘는 어때요? 어떠한 연산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남아있죠. 지금 얘는 3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25 더하기 5니까. 그죠? 이 30이라는 결과값이 K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아서 들어갑니다. 얘는 행위를 하면은 행위자는 사라지는데 이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들어간다니까 논인 거죠. 여기서 50은 이 함수가 실행됐기 때문에 나온 거지, 여기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x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뭔가 남기고 싶다면 리턴을 해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반환하다예요. 리턴이라고 하고 얘는 리턴 밸류가 될 거예요. 리턴 값.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뭔가를 돌려주는 행위를 하고 싶다면 함수 안쪽에다가 이렇게 리턴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리턴 키워드를 쓰고 어떤 값을 써준다면 이 자리에 뭔가 이제 남아있게 돼요. 이제 논이 아니에요. 요 30은 얘는 지우고 합시다. 프린트는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죠. 그죠? 그럼 왜 얘는 5가 나왔어요? x는 왜 5예요? 얘는 20이랑 30을 넘겨주고 있는데 x는 왜 5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리턴이 오니까요. 리턴 값이 5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행위자가 사라지면 5라는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내용은 이 리턴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랑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리턴이 없다면 남겨놓질 못하니까 들어가는 게 없는 거고요. 얘는 그냥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연산을 한 거니까, 함수를 실행한 게 아니라 연산을 한 거니까 이 행위자가 사라지면 여기에 어떤 값이 그냥 자동으로 남는 거잖아요. 얘는 자동으로 남지 않아요. 꼭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5 더하기 5 곱하기 5는 30으로 변신한다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그냥 5로 변신한다예요. 얘가 없다면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논이라고 나오는 거고,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된다. 함수에서는 return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얘는 지우고 얘를 직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직역. 이 함수를 여기다 그냥 넣겠다? 아니죠. 이 함수가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값을 넣겠다가 맞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걸 그냥 넣겠다? 아니었잖아요. 연산을 한번 하고 나서 넣는 거였죠. 심지어 얘는 실행이니까 연산이 무조건 필요한 녀석이네요. 얘가 연산을 한번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한번 써드렸던 것 같은데, 함수는 얘는 이제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세요. 매개 변수는 얘는 데이터 투입구예요. 리턴은 얘는 데이터 배출구예요. 인자는 동전이에요. 이 자체는 자판기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 20과 30이라는 동전을 순서에 맞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 매개 변수는 데이터 투입구가 될 거고요. 얘가, 이 자판기가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토해 넣는 건 뭐예요? 리턴 값이 될 거예요. 배출구. 이 모양이 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이 안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그 결과를 남길 거냐 말 거냐. 리턴 없이 했었잖아요. 이전까지는 리턴은 필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이 자리에, 이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뭔가 남기고 싶다면 retur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 100, 200 y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나올까요? 이거 뭐 나와요?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지금? 여기다가 100 넣고 200 넣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그냥 5예요. 왜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는 5가 남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 뭐 나오고 얘 뭐 나와요? 이때 당시 플러스가 실행될 때는 20이 A로 갈 거고 30이 B로 갈 거고 A를 활용을 하고 있네요. 얘는 20이네요.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25. 이때는요 100이 A가 될 거고 200이 B가 될 거고 A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A는 100이고 105가 남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로 얘네들끼리의 합을 남겨놓겠네요. 이렇게 50, 300 나오죠. 그죠?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지금 A랑 B의 값이 바뀌고 있잖아요. A랑 B의 값을 더해서 여기다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바꿨어요. 이거 뭐 나오고 이거 뭐 나와요? 10 남겠네요. 뭐 어떤 인자를 받던 간에 얘는 10을 돌려 놓을 테니까. 그죠? 대신에 얘가 진짜로 플러스를 하길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받아놓고 활용 안 하는 거 아까도 했었잖아요. 리미트. 얘도 그냥 활용을 안 한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끼리의 합을 남겨놓고 싶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C에다가 A 더하기 B를 담아놓고 C를 리턴하겠다. 그냥 변수 하나 더 활용해서 잘 나오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실행할 건데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여기 콘솔에 나오는 모양 그대로를 예측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시간 좀 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예측해보세요. 쓰지 마시고. 보세요. 맞나요? 자, 이거 뭐예요? 그냥 함수 만드는 모양이죠. 얘는 뭐예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얘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고 실행할 당시가 아니라면 얘는 쓸모가 없는 거죠. 만들어 놓고 안 쓰면 그만이었잖아요. 맞죠? 만들어 놨어요. 6번째 줄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이걸 넣는 게 먼저예요? 1번, 2번. 이 한 줄에서 함수를 먼저 실행시킬 거냐 아니면 이 함수를 x에다 넣을 거냐, 당연히 1번이 먼저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이 되는 시점으로 가보죠. 얘가 실행이 돼야 해요. 그러면 20이 A로 갈 거고 30이 B로 가겠네요. 그리고 이 안쪽을 한번 이렇게 쭉 실행을 해주겠네요. 그죠? 쭉 실행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출력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A는 뭐예요 지금? A는 20이고 B는 30이죠. 왜냐면 여기 밖에서 넘어온 거. 그러면 얘네 더해서 C에다 담으면 C는 뭐예요? 얘는 50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C를 돌려주겠대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50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리턴 C니까요. 리턴 50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이 50이라는 값이 어디 들어가요? 이제 X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 녀석의 연산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X를 출력해달라고 했죠. X 출력했잖아요. 요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녕이 먼저 나오고 50이 나중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것도 없앨게요. 아니다, 이거 없애지 말고 이거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오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위에서 아래로는 동일할 거고 얘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이번에는 20이고 B는 30이네요. 그럼 이 안쪽을 쭉 실행을 한번 해주는데 프린트를 했어요. 그죠? C에다가 어떠한 연산을 했습니다. 얘가 뭘 돌려주겠대요? 10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10이 남는 거예요. 리턴 값이 10이니까. 이번에는 A, B를 그냥 연산해놓고 담아놓고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 10이 X에 들어가서 X는 10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여기서 연산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돌려주질 않고 있는데. 그죠? 무조건 10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리턴을 안 한다 내가, 그럼 이 자리에 뭐 남는다고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남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말이 좀 달라요. 값이 없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노는.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썬 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일단 값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얘네들끼리 합을 보여주는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리턴을 안 했다, 프린트 뭐 5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 10, 20을 넘겨줬다, 이 자리에 뭐라고요? 리턴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논 나오죠. 대신에 5는 왜 나왔어요? 이 함수는 일단 실행은 됐으니까 찾아가서 실행은 해줄 거잖아요. 그 실행한 내용 때문에 5가 나온 거고, 정작 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랑 리턴이랑 관계가 없어요. 프린트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함인 거고, 리턴은 실제로 얘가 어떠한 값을 되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프린트 1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아까처럼 눈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얘가 먼저 실행될 거고 10, 20 들어갈 거고 10 먼저 출력해놓고 return a 플러스 b면은 이 자리에 30 남아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프린트 5까지 있네요. 프린트 5 있고 30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면은 30이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5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는 리턴을 하는 순간 끝나요. 그냥 돌려주고 끝이에요. 얘는 실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잖아요.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리턴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함수는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요. 뭐 두 번 리턴을 하겠다 이런 거 안 돼요.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언어 같으면은 얘는 이제 데드 코드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 unreachable 코드라고 여기는 이제 도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란 줄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다른 툴을 써보시면. 네,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들어있는 특성인데 아무튼 리턴을 여러 번 해봤자요. 리턴을 여러 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리턴 하면은 그 길로 끝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a 더하기 b가 30이래요. 이게 아니면 이걸 하겠대요. 자, 맞춰보세요. 이 자리에 뭐 남을까요? 얘는 지금 리턴을 두 번 한 건가요?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걸 리턴할 거고 어떨 때는 이걸 리턴할 거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남는 건 뭐예요? 결국 30이 남겠네요. A는 10일 거고 B는 20일 거고 A 더하기 B는 30이죠. 맞는 말이네요. 리턴하면 끝나잖아요. 얘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아니다, 이거 말고 그래, 이렇게 합시다. 더 쉽게. A는 40이고 B는 20이네요. 그죠? 40, 20이면은 60이네요. 거짓이네요. 그럼 얘가 실행되겠네요. (20이) 나오죠. 그래서 40 빼기 20. 만약에 값을 남겨주고 싶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걸 리턴을 하게 하고 싶다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거 뭐 리턴돼요? 이거 안쪽 거예요? 아니면 바깥쪽 거예요? 안쪽 거네요. 근데 저는 else 지웠잖아요. 이런 방식을 이제 좀 추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A 뭐 똑같이 10이랑 20일 거고, 그러면 얘는 참이네요. 리턴 하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봅시다. A 40이고 B는 20이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을 안 할 거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네요. else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차피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이 안쪽은. 그래서 얘는 20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줄일 거예요. 이건 한 70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보세요. 함수명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매개 변수를 하나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 나와요? 여기 남게 되는 값은 뭐죠? A가 10이네요. 10은 10과 같다는 얘 결과 뭐예요? true죠. 아니, 응? true죠. 10이 아니면요? 뭐 나와요? false죠. 지금 우리가 까보고 있는 건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true, false가 들어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지금? x죠. x를 출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얘 x잖아요 지금. 맞죠? x 안에 true나 false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만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죠. 이 함수는 지금 넘어오는 인자가 10이야? 아니야? 를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함수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디파인 아까처럼 플러스로 얘는 인자 두 개 받게끔 해서 return a 더하기 b y는 플러스를 실행할 건데 2랑 2를 넘길 거고요. 플러스를 실행해서 10이랑 20을 넘길 거예요. 맞춰보세요. y는 뭐라고 나오죠? 이 출력되는 값은 뭘까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어요. (34) 맞나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데 인자가 달라요. 그 말은 옵션이 다르다는 거죠. 이때 실행할 때 A, B는 뭐예요? 2, 2인 거고. 그럼 이 자리에 뭐 남아요? 4가 남겠네요. 이때 실행할 당시 이때는 A, B가 뭐예요? 10, 20이니까 30 남겠네요. 얘네끼리 더해서 Y에다가 넣고 Y를 출력하겠다. 그러니까 함수 실행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는 함수 실행한 결과 그 자리에는 뭐가 남을 거냐, 이 자리에는 뭐가 남겠냐, 이 자리에는 뭐가 남겠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은 좀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is adult라는 함수를 만들었대요. 만약에 age가 19살 축구하면 얘는 return true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return false를 할 거예요. 저는 이 함수한테 물어볼 겁니다. A, X는 is adult 한테 20을 줄게요. put X 뭐 나오죠? 잠깐 다 죽여놓고 딱 이것만 보세요. 그래,
좀 더 자세히 써줍시다. 20 아니야, 얘를 줄여서 프린트 20 뭐지? 8 이게 어법에 맞나? 어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렇게 쓰고 출력하면은 얘는 뭐 나와요? 이 모양은 그대로 나올 거고 22 얘랑 시환이 되겠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죠? 여기다가 저는 true를 넣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얘랑 시환되는 게 누구예요? true죠. true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엔 뭐가 남아요? 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true가 남았네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럼 일단 얘는 여기로 찾아가겠네요. 근데 이번에 age는 몇이에요? 20이라고 얘가 알려주죠. 인자값이 넘어오는 거니까 매개 변수로. 그럼 이번에 함수 실행할 당시에 age는 20이네요. 참이네요. return true 하면 얘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 거예요 지금? true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때 당시에는요 age의 값이 바뀌었네요. 15겠죠? 거짓이네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실행돼요? return false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false가 남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20은 성인이야? 를 이 함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5는 성인이야? 라고. 내가 이 20이랑 15를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네가 얘가 성인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돌려놔줘 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 그냥 실험용 데이터예요. 실험용 데이터. 이 로직이 맞는 로직인지 틀린 로직인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면 19는 성인이야? 하면은 false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true가 나오잖아요. 얘는 잘못된 로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함수의 검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케이스. 이제부터 방금 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꽤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또는 풀다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손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